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상 편집하는 남자, 여러분의 편집을 해결해 줄 남자, 영편남 서정원입니다. 이번 경진대회에서 우리는 프리미어를 사용해서 편집을 해볼 텐데요. 일단 프리미어를 공부하기 전에 어떻게 편집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편집을 해야 기사 안에 담긴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할까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이런 것들을 흔히 우리는 편집 문법이라고 하는데요. 뭐 그렇게 자세하게까지 알아보기에 시간도 없고 여러분도 공부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그냥 제가 알고 있는 편집에 대한 간단한 팁을 공유한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촬영 교육 영상을 통해 숏의 크기와 그 쓰임새에 대해 알아봤을 텐데요. 뭐라고요? 모른다고요? 그러면 안 돼. 그럼 지금 당장 이 오른쪽 위에 떠 있는 촬영 교육 영상부터 공부하고 오세요. 촬영과 편집은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담당하는 친구라도 꼭 촬영 교육 영상을 먼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는 촬영 교육 영상을 통해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 이 네 가지 숏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 숏들을 나열하는 것을 우리는 숏의 병치라고 합니다. 병치라고 하는데 사실 정확한 용어 설명은 필요 없으니까 집어칩시다 우리. 나 카리스마 있어. 아무튼 이 숏을 나열하는 데는 기본적인 몇 가지 법칙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숏의 크기별 나열에 대해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크기의 변화만 줘도 편집은 반은 먹고 들어가요. 일반적으로 숏은 큰 숏에서 작은 숏으로 나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 문장을 우리는 롱숏, 풀숏, 미디엄숏, 클로즈업의 순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글을 예로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만드는 영상은 기사라는 글을 바탕으로 하니까 말이죠. 우리가 글을 쓸 때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육하 원칙이라는 걸 바탕으로 씁니다. 영상 편집도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전달을 하기 위해 육하 원칙을 사용합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기사를 쓸 때 초반에 뭐부터 쓰냐를 보면 왜 큰 사이즈에서 작은 사이즈 순서로 나열하는지 이해하기 쉽습니다. 여러분이 쓴 기사를 한번 보세요. 제일 처음에 뭐가 나오죠? 날짜와 장소가 나옵니다. 아니라고? 신선한데? 사실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뉴스에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꽤나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의 시작을 장소와 시간으로 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배운 숏 중에 언제 어디서와 같은 의미를 한눈에 담을 수 있는 숏을 찾아봅시다. 바로 롱숏이죠. 장소라는 넓은 공간에 대한 정보를 하나의 컷으로 표현하기에는 가장 넓은 롱숏이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매번 장소가 바뀔 때마다 이 롱숏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집 시 이 롱숏의 남발은 그리 좋지 않거든요. 롱숏은 영상 제일 처음이나 분위기를 전환할 때 아니면 뭐 예를 들어 한 장소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와 같은 상황을 표현할 때 말고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숏에 담을 수 있는 정보가 그리 많지 않거든요. 넓다고 그 안에 정보가 많은 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장소를 표현했습니다. 그럼 또 기사를 봅시다. 뭐가 있습니까? 이제 사건의 정황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뭘 이야기해야 하는지 슬슬 보여줘야 할 때죠. 대상, 즉 피사체가 화면에 나와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육하 원칙 중 누가 무엇을 해당하죠?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한눈에 처리할 수 있는 숏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이것을 피사체 전체의 모습과 배경을 함께 볼 수 있는 풀숏을 사용해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라 칩시다. 롱숏으로 먼저 학교 전체 모습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대상, 수업에 관련된 모든 대상이겠죠? 수업하는 선생님과 수업을 듣는 학생 전체가 한눈에 보이는 풀숏을 넣자는 겁니다. 만약 이렇게 상황을 한눈에 보여줄 샷이 없다면 옆에 있는 촬영자 멱살 한번 잡고 가지고 있는 숏 중 상황을 한 번에 설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숏으로 퉁 칩시다. 자, 그럼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장소와 시간 그리고 사건의 전체적인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두 컷밖에 안 붙였죠. 네, 편집이 그런 겁니다. 원래 뭔가 겁나 많이 한 것 같은데 사실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옆에 있는 친구가 너 지금까지 뭐 했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조용히 일어나세요.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가세요. 내가 구석 나가든가 해야지 진짜. 사실 내가 찍은 그림도 편집이 잘 안 될 때가 많은데 남이 찍은 그림이 편집이 더 잘 될 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잘 된다면 촬영자를 칭찬해 주세요. 잡소리가 길었는데 각설하고 이제 사건의 자세한 설명을 해야겠죠. 이는 육하 원칙 중에 어떻게 왜에 해당합니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상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학교에서 수업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의 대상이 만약에 학생이라면 공부하는 학생의 모습, 즉 필기하는 학생의 자세한 상황이 보이는 숏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세한 상황이라 하면 시청자가 눈으로 보고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초능력자도 아니고 풀숏에서 학생들의 표정이 보인다고 우기지 맙시다. 자, 그럼 사건의 핵심, 즉 세세한 상황에 대한 설명은 우리 기사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 미디엄 숏이 편집 시 가장 많이 필요하겠죠. 사람들이 많이 있는 장소에서는 수많은 미디엄 숏들이 나옵니다. 앞에서 말한 사이즈의 나열, 롱숏, 풀숏, 미디엄 숏, 클로즈업의 순서에서 이 미디엄 숏은 엄밀히 말하면 미디엄 숏들입니다. 그리고 이 미디엄 숏을 얼마나 잘 갖다 붙이냐에 따라 편집을 잘하고 못하고가 갈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슷한 크기가 많아도 우리는 숏 안에 크기만 있는 게 아니죠. 각도도 있고 구도도 있습니다. 편집은 간단하게 생각하면 이야기를 설명하는 숏들의 크기, 각도, 구도 등을 변화시키면서 붙여나가는 겁니다. 앞에 숏과 크기가 다르게, 크기가 같다면 각도를 다르게, 크기와 각도가 같다면 구도를 다르게 붙이라는 얘기입니다. 참 쉽죠? 이런 법칙을 30도 또는 180도 법칙이라고 하는데, 말 그대로 30도 법칙은 피사체가 하나일 때 첫 숏의 각도와 그 다음 숏의 각도가 30도 이상은 차이가 나야 한다는 이야기고, 180도 법칙은 피사체가 둘 이상일 때, 예를 들어 대화하는 사람, 이렇게 피사체가 둘 이상일 때 둘 사이에 가상의 이미지 라인을 그려놓고 그 이미지 라인을 중심으로 180도 이상을 벗어나지 말라는 촬영 기법이자 편집 기법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림이 담고 있는 정보라는 것, 이거는 항상 잊으시면 안 됩니다. 저런 편집 문법 다 지키느라고 정작 가장 중요한 그림 안에 정보를 빼먹으면 안 되겠죠. 그때 정보를 담은 숏들을 골라내는 능력이야말로 편집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숏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기사에서 줄 수 있는 정보는 다 줬죠. 그럼 나머지 하나, 이 클로즈업, 이건 도대체 어디다 쓰느냐. 이 클로즈업에는 두 가지 사용법이 있습니다. 먼저 전 숏의 핵심을 집어주는 한 부분, 강조를 이야기합니다. 학업에 관한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필기하는 손, 그 필기하는 내용이 한 번에 보이게, 또는 집중하는 학생의 표정, 바로 얼굴 등이 되겠죠. 이처럼 클로즈업은 앞서 풀숏과 미디엄 숏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를 콕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또한 클로즈업은 숏들을 연결해서 브릿지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클로즈업은 앞에서 말한 롱숏, 풀숏, 미디엄 숏, 이 세 가지 모든 숏들과 붙여도 편집에서 어긋나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숏의 크기 차이가 크기 때문인데요. 편집을 할 때 숏의 크기 차이가 적을수록 우리는 많은 변화를 줘야 합니다. 각도, 구도, 크기 등을 모두 변화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죠. 하지만 클로즈업은 롱숏, 풀숏, 미디엄 숏과 크기 차이가 워낙 크기 때문에 편집점, 컷이 바뀌는 부분을 편집점이라고 하거든요. 이 편집점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또한 핵심 정보를 담고 있는 숏이기 때문에 미디엄 숏을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 흔히 편집자들은 미디엄 숏은 없어도 클로즈업이 없으면 편집이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클로즈업은 이 두 가지 쓰임새만 놓고 보더라도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제 네 가지 숏을 크기 순서대로 나열하였습니다. 장소나 시간대 등 커다란 배경에 대한 설명, 사건의 전체적인 설명, 자세한 설명, 그리고 강조. 보통 이야기의 흐름 역시 이와 동일하기 때문에 단지 크기별로 정보를 담고 있는 숏을 나열하는 것으로 우리는 기사, 즉 오디오와 비디오에 매치를 시켰습니다. 예시가 이럴 뿐이지 꼭 이런 순서로 붙여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기본적인 편집이 정보 전달과 같은 상황에선 더 효과적일 수도 있겠죠. 다음은 편집 시 OK컷의 기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죠. OK컷은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버리고 필요한 부분들만 모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편집의 자르고 붙이기 중에 자르기에 해당하죠. 그리고 이때 각 컷의 길이도 결정됩니다. OK컷의 기준은 안정적인 화면인데요. 일단 말하고자 하는 정보가 담겨 있다는 것은 기본 옵션으로 깔고 갑시다. 우리가 보통 안정적인 화면을 이야기할 때는 흔들리지 않는 부분을 말합니다. 화면의 수평 역시 일부러 비틀어 찍지 않은 이상
정확하게 수평이 맞은 부분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OK 컷의 기준은 의도하지 않은 흔들림이나 수평의 틀어짐은 잘라내고 사용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하지만 이런 부분의 길이가 적다면, 예를 들어 위 기준에 맞는 부분의 길이가 1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한다면 그 숏 자체는 이미 못 쓰는 숏입니다. 또한 펜이나 틸트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자르는 것이 아니고 화면이 움직이기 전과 후, 즉 카메라가 멈춰서 촬영된 부분을 2초 정도 살려둡니다. 펜이나 틸트는 무빙샷이기는 하지만 그 움직임이 시작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그곳으로 설정한 이유가 있겠죠? 당연히 그 시작점과 끝점에도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2초 정도의 여유를 주는 겁니다. 또한 픽스 없이 움직임만 있는 화면은 앞뒤에 움직임을 받아줄 만한 타당한 숏이 없는 경우 무조건 튀어 보이니까 주의하세요. 달리거나 걸으면서 촬영을 한 경우에 앞 숏 안에 피사체가, 즉 대상이 걷거나 뛰고 있다라고 시청자에게 먼저 인지시켜줘야 뒤에서 걸으면서 카메라가 흔들리더라도 시청자는 그 상황을 인지합니다. 이때 한 컷의 길이는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적당한 길이, 픽스숏을 기준으로 약 2초에서 5초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이 기준은 그냥 참고만 하세요. 단지 길이의 기준을 정보 전달에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화면 안에 있는 정보가 많다면 컷의 길이는 더 길어야겠죠. 편집자가 그 숏을 고르고 한 부분을 잘라내고 컷을 나열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뉴스 편집을 할 때 함축적이거나 상징적인 한 컷을 사용하는 것보다 눈으로 보고 바로 화면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한 컷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리 예술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즉 뉴스 편집은 미디어의 목적, 바로 정보 전달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기사라는 글을 영상으로 표현해야 하고 기자가 그 기사를 녹음하죠. 이 녹음 파일은 곧 기사이기 때문에 오디오와 비디오는 항상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는 이야기는 바로 이겁니다. 오디오와 비디오의 매치, 그리고 이게 바로 뉴스 편집의 팁이라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영편남 서정환이었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미드센터 박인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편집 공통 어도비 CC 2020 설치를 알아볼 건데요. 기존 어도비 CS6까지는 설치 파일로 설치를 했었는데 CC부터는 홈페이지나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설치를 하도록 변경됐습니다. 홈페이지에서 하나씩 설치를 하는 것보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설치하는 게 더 편하겠죠, 아무래도. 그럼 지금부터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로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설명을 듣기 전에 청유경 설명의 영상에서 나왔듯이 모든 기사 촬영과 리포팅이 녹음이 완료가 되었는지 꼭 먼저 체크를 해주세요. 일주일이 지나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단 어도비를 검색해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세요. 화면에 보이는 어도비 무료 체험판 및 다운로드 아래에 있는 무료 체험판 시작을 눌러줍니다. 어도비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일주일간 무료로 체험해볼 수 있는데요. 일주일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이번 경진대회에서는 포토샵도 쓰고 애프터 이펙트도 쓰고 프리미어도 써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앱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럼 무료 체험판을 클릭해야겠죠? 클릭을 하면 이메일을 입력하라고 합니다. 저희는 앞으로 사용을 해야 되니까요. 이메일을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아랫부분에 있는 체크 부분은 필수 별표만 돼 있는 것만 하셔도 됩니다. 그럼 결제 방법 추가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아쉽게도 어도비사에서는 체험판조차도 카드를 등록하기 변경됐어요. BC, 롯데, 신한, 국민카드 등의 카드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가지고 계신 카드나 보호자께 요청하여 카드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미디어센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입력한 보호자 휴대폰 번호로 일괄적으로 해당 내용을 문자로 보내드렸어요. 잘 이야기하시면 잘 도와주실 겁니다. 입력을 완료한 후 계속을 눌러주세요. 그럼 해당 화면처럼 교육 현황을 확인하는 창이 나옵니다. 해당 정보를 입력하시고 졸업을 하시는 월과 연도를 클릭합니다. 암호 설정이라고 뜨는데 이제 암호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반드시 암호 요구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비밀번호를 생성해 줍니다. 비밀번호까지 생성했으면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데스크톱 앱이 자동으로 설치가 되는데요. 앱 열기를 누르면 앱이 자동으로 열리게 됩니다. 그럼 아까 생성했던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작성하고 로그인을 해주세요.
BGM 로드 중이라고 뜨면서 어도비 관련 프로그램들이 불러오게 되는데요. 프로그램들의 내용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인내를 가지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데스크탑에 있는 항목 중에서 이번에 우리가 사용하게 될 포토샵과 프리미어 프로, 애프터 이펙트를 설치해주세요. 잠시 기다리고 있으면 설치가 완료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할 준비를 하면 되겠죠? 다시 한번 말하지만 7일 이후 자동 결제할 거냐고 안 물어봅니다. 꼭 직접 하지를 하셔야 돼요. 해지하는 방법은 경진대회 Q&A 여기 있으니까 꼭 확인하세요. 해지를 하지 않고 부모님 카드에서 돈이 나가게 될 경우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으니까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프로그램 설치도 다 했고 본격적으로 편집할 준비를 해봅시다. 편집을 하기 위해서는 편집을 할 영상이 있어야겠죠. 일단 첫 번째로 해야 할 것은 바로 취재를 했던 영상 파일 소스를 폴더별로 정리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 기자들의 경우에는 촬영한 내용을 그날 편집해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별도로 날짜별로 정리를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은 학생이고 공부도 해야 되고 시험 준비도 해야 되고 많이 바빠서 찔끔찔끔 촬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촬영 날짜별로 데이터를 정리해 놓는 게 가장 좋겠죠. 정리를 안 해놓으면 아마 팀의 분열이 일어나면서 그때 찍은 거 어딨냐고 서로 물어보기 시작하는 사태가 분명히 발생할 겁니다. 그런 분란이 일어나지 않으려면 데이터를 잘 정리를 해놔야겠죠. 바탕화면이나 D드라이브에 폴더를 생성하고 나중에 찾기 쉽게 뉴스 제목으로 만드세요. 폴더를. 뉴스 한 편이 나오려면 적어도 3개의 폴더가 있어야 하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1번은 촬영한 촬영 소스가 있어야 될 거고, 촬영 소스는 비디오로 생성하시고요. 2번은 기자가 녹음한 리포팅 파일이 있어야겠죠. 리포팅 파일은 음성 소스이기 때문에 오디오라고 폴더를 생성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3번 파일은 오디오와 비디오 편집이 다 끝나면 최종적으로 자막을 얹을 건데요. 자막을 담아놓는 자막 폴더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뉴스 한 편을 편집할 때마다 각각 폴더를 만들어서 저장하고 관리하면 편집 소스들을 관리하기 훨씬 수월하겠죠? 가끔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기사 리포팅을 꼭 지금 해야 하나요? 편집 다 하고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편집 순서는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작업을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2번 할 필요는 없잖아요. 기자의 리포팅이 있는 상태에서 편집과 편집을 끝내고 리포팅하는 것 혹시라도 궁금해 하시면 2가지 방법 다 해보고 친구들이 판단해 보길 바랍니다. 물론 저는 녹음이 끝난 상태에서 편집하기를 권장합니다. 소스도 폴더별로 정리를 했고 이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앱에서 어도비 프리미어 CC 2020을 실행시키세요.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면 프로그램이 로딩이 되고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튜토리얼과 프리미어 사용법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저희는 언제나 그랬듯이 뉴스 편집에 필요한 기술만 딱 배우고 갈 겁니다. 그냥 솔직히 프리미어 기능 전부 다 안 써요. 막상 편집해보면 기능 몇 개 안 씁니다. 그럼 저희는 편집을 처음 하니까 새 프로젝트를 만들어야겠죠. 아무래도 새 프로젝트를 누르게 되면 이제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되는지 지정하는 창이 나오게 되는데 위치를 지정하게 됩니다. 맨 윗줄에 있는 이름을 먼저 써볼까요? 이름은 편집할 뉴스의 제목으로 쓰는 게 제일 좋겠죠? 이름을 써주고 위치를 바꿔주도록 합시다. 위치는 찾아보기를 눌러서 우리가 만들었던 폴더로 지정되도록 폴더 선택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스크래치 디스크 탭을 확인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가 설정했던 폴더로 경로가 잘 변경됐는지 확인을 한 번 더 한 후에 맨 아래에 있는 확인을 눌러주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프로젝트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편집을 할 수 있도록 프리미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됩니다. 일단 편집을 하려면 파일을 불러와야겠죠. 프리미어에서 파일을 불러오려면 3가지가 있는데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까 만들었던 폴더에 있는 영상 소스랑 리포팅 폴더, 자막 폴더를 그냥 프로젝트로 하나씩 끌어다 넣으세요. 그럼 파일들이 프로젝트 창 안으로 폴더별로 들어가게 돼요. 파일 불러오기가 다 완료됐습니다. 이제는 영상 편집을 하려면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게 시퀀스라는 것들을 미리 만들어야 돼요. 근데 다 알 필요는 없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갈 거라 영상 클립 하나를 드래그를 해서 타임라인에 끌어다 넣으세요. 그럼 자동으로 타임라인이 만들어집니다. 타임라인이 만들어졌다면 타임라인에 올려놨던 파일을 선택해서 딜리트 키를 눌러 삭제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편집을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끝났어요.
자, 프로젝트 생성을 다 마쳤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을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편집을 해봐 라고 하면 뭐 어려울 수도 있겠죠, 아무래도. 근데 뉴스라는 게 편집에 규칙이 있어서 뭐 다큐멘터리, 뭐 영화 편집보다는 수월하게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뉴스의 편집을 쉽게 하는 방법은 리포팅을 먼저 편집을 하면 훨씬 쉬워요. 아까 불러왔던 오디오 리포팅 파일을 더블 클릭하게 되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파형으로 오디오가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원고와 비교하면서 시작할 부분을 설정을 하고 첫 인터뷰까지 들어보면서 동료 표시를 해주도록 합시다. 대전시청이 작성한 대한교육 보조금 지원 관련 문건입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그 부분만 색이 바뀌었죠? 이제 소스 창 아래 보이는 오디오만 드래그해서 마우스를 올려놓고 드래그로 이전 영상에서 만들었던 타임라인 창 오디오 2번으로 가져다 놓으면 화면과 같이 2번 트랙에 오디오가 들어가지겠죠? 기사 리포팅 오디오 편집이 됐죠. 그럼 다음 인터뷰를 또 붙여야 돼요. 이제 오디오 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인터뷰도 사용할 첫 부분과 끝 부분을 지정하도록 하세요. 인터뷰는 오디오랑 다르게 화면과 오디오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해야 되겠죠. 카메라로 영상까지 찍어 왔는데 오디오만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오디오 파일은 파형만 드래그를 했지만 이번에는 영상 소스 창 화면 가운데를 드래그해서 타임라인 창 비디오 1번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그럼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계단 형식으로 보이겠죠, 아무래도. 그럼 이제 기사의 뒷부분도 마찬가지로 리포팅 오디오 파일을 인터뷰 뒷부분부터 시작점을 설정하시고 종료 지점에 설정한 후에 마찬가지로 오디오 2번 트랙으로 가져다 놓습니다. 이렇게 1차 리포팅한 오디오와 인터뷰를 먼저 편집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제 리포팅 오디오 부분에 빈 부분을 취재해온 영상 소스들로 채워놓도록 할 거예요. 편집 문법 영상에서 배웠듯이 뉴스는 규칙이 있어서 매우 쉽습니다. 문법에서 말한 것처럼 리포팅 원고에 맞는 영상을 약 2에서 5초 정도 채워 넣으시면 되는데요. 컷 편집에서 기본은 안정적으로 촬영된 부분만 사용해야 한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편집하면 쉽겠죠? 흔들리지 않고 촬영된 부분을 시작점으로 먼저 잡아주고 2에서 5초 뒤에 영상을 확인하시고 종료 표시를 꼭 해주세요. 시작점과 종료점을 지정했으면 이제 소스창 가운데에서 영상을 드래그를 하고 비디오 트랙 1번으로 가져다 넣어주세요. 그럼 오디오 트랙 2번에는 리포팅한 오디오가 들어있고 오디오 트랙 1번에는 카메라에서 녹음된 소리가 들어있겠죠? 리포팅 빈 부분을 다 채우셨나요? 그럼 이제 오디오 선행 편집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오디오 선행 편집은 다듬기 부분에 해당합니다. 영상의 편집은 기본적으로 컷에서 컷으로 장면이 전환되겠죠. 그런데 컷에서 인터뷰로 전환될 때 유심히 지켜보면 화면이 탁 하고 바뀌면서 바로 인터뷰가 나오면 약간 어색하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오디오 선행 편집이란 다음 컷이 나오기 전에 다음 컷의 오디오를 먼저 틀어서 영상의 이질감 없애주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청소년들은 영화라는 막연했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영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청소년들은 영화라는 막연했던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어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영화에 대한 막연한 동경만 가지고 못 느끼겠는데요 라고 하면 뭐 어쩔 수 없고요. 이런 어색함을 조금이나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위에서 말했듯이 오디오 선행 편집에서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이렇게 인터뷰 클립과 인터뷰 클립 바로 앞에 붙어 있는 클립을 같은 방법으로 연결 해지를 눌러주도록 하세요. 그럼 인터뷰 클립과 바로 앞에 클립이 서로 따로따로 선택이 되겠죠? 채널이 분리된 걸 확인했으면 오디오 클립은 그대로 두고 인터뷰 클립을 뒤로 살짝 줄여주도록 합니다. 그럼 영상처럼 빈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그럼 저 빈 공간을 어떻게 할까요? 그냥 내버려 둘까요? 그냥 내버려 두면 검은 화면이 그대로 방송에 나가게 되겠죠? 그러지 않기 위해서 새로운 클립 하나를 채워 넣는 것보다는 아까 우리가 채널을 분리시켰던 영상을 늘려서 사용하면 됩니다. 클립의 끝으로 마우스를 가져가면 클립을 늘릴 수 있게 되는데 이때 드래그를 해서 빈 부분을 채워주세요. 그럼 타임라인 형태가 계단 편집의 형태가 되겠죠? 미디어 센터 근처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에 대해 피해에 대해 취재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뉴스에서 인터뷰는 2개나 3개 정도가 들어가니까 나머지 부분도 방금 한 방식으로 인터뷰를 편집하게 되겠죠. 그럼 1차 컷 편집이 마무리가 됐어요. 이제 다시 말하면 1번 리포팅 사운드와 인터뷰를 먼저 편집하시고요. 2번으로 리포팅에 비워져 있는 비디오 트랙을 2-5초로 채운다. 세 번째, 방금 했던 거를 반복해서 빈 부분을 모두 채워주고요. 네 번째로 인터뷰와 바로 앞 컷을 계단 형태로 다듬는다. 이렇게 4가지만 알면 컷 편집은 쉽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방송 뉴스
뉴스의 기본적인 컷 편집은 마무리를 했어요. 그럼 이제는 취재 기자가 녹음한 리포팅과 현장에서 녹화된 소리 볼륨을 조절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까 컷 편집할 때 눈치챈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리포팅을 오디오 2번 트랙에 놓고 인터뷰랑 현장을 왜 1번 트랙에 넣었을까요? 서로 레벨을 따로 조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이 두 트랙의 레벨을 조절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기자의 목소리가 묻히면 안 되잖아요. 기자의 목소리가 현장에서 취재된 소리에 묻히지 않도록 조절을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사용할 레벨의 기준이 기자의 리포팅은 오디오 게이지에 보이는 것처럼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dB로 맞춰주도록 할 건데요. 이때 중요한 거는 현장음이 들어있는 1번 채널의 소리를 꺼놔야 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1번 트랙 소리는 들리지 않도록 뮤트를 시켜주도록 할 겁니다. 이제 게이지의 데시벨을 맞추기 위해서 줄이고 키우려고 하는 오디오를 선택한 후에 마우스 오른쪽을 눌러서 오디오 게인을 설정해주는 메뉴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그리고 모든 최고점을 다음으로 표준화해서 오른쪽 숫자를 클릭한 후에 마이너스 3으로 변경하고 확인을 누르면 오디오 레벨이 자동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오디오랑 인터뷰 볼륨을 마이너스 3dB로 맞춰주도록 하세요. 두 번째로 이제 현장음을 조절하도록 할 건데요. 리포팅을 편집했던 것과는 반대로 이제는 현장음을 뮤트를 꺼주시고요. 리포팅의 뮤트를 켜주도록 하세요. 볼륨 조절하는 방법은 조금 전에 봐서 알죠? 다만 현장음의 볼륨은 리포팅이랑 좀 달라서 마이너스 3이 아니고 마이너스 24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이제 모든 오디오의 볼륨 조절이 됐으면 방송 뉴스의 오디오 조절까지 모두 마쳤어요. 이제 반복으로 학습하자면 1번이 기자의 리포팅은 레벨은 3이고요. 카메라의 현장 레벨은 마이너스 24.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오디오의 편집은 가볍게 끝낼 수 있겠죠.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동영상을 보러 갈까요?